2022년 신입생 머신러닝 스터디 계획 16장 강화학습 뒷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6.4 모델풀이 학습. 먼저 모델풀이 학습의 등장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현실의 강화학습은 이제 16.3절까지의 내용처럼 이제 환경의 전이 확률과 보상함수 또는 이제 환경 내 총 몇 가지 상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학습 알고리즘이 환경 모델링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이를 모델풀이 학습이라고 합니다. 모델풀이 학습의 종류는 책에 총 두 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몬테카를로 강화학습, 두 번째는 시간차 학습입니다. 몬테카를로 강화학습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몬테카를로 강화학습은 모델풀이 상황 내에서는 정책평가를 할 수 없어 확률 전개를 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이 환경 중 이제 어떤 선택한 행동, 액션을 실행함으로써 전이된 상태와 얻는 보상을 관찰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학습 기법입니다. 몬테카를로 학습의 방법은 이제 정책 평가를 위해서 여러 번의 샘플링 후 그 평균 누적 보상을 취해서 기대 누적 보상의 근사로 보는 방법입니다. 샘플링 횟수가 유한하여 T단계 누적 보상 강화학습 과업을 대상으로 하기 적합합니다. 몬테카를로 이제 강화학습 과정은 아래와 같이 이제 모델을 알 때는 상태 가치 함수, 그래서 상태 액션 가치 함수에 이렇게 전환받아서 계산했었지만 모델을 알지 못하기에 각 VQ 가치 함수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만약에 이제 초기 상태에서 시작한다면 먼저 이제 여러 정책을 사용해 샘플링을 하고 해당 정책을 이제 T단계 진행시켜서 다음과 같은 하나의 T단계까지의 경로를 획득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경로 중에 출현한 각 상태와 액션쌍에 대한 보상의 합을 기록받고 해당 상태 액션쌍의 그 누적 보상 샘플링 값으로 지정합니다. 이를 여러 번 샘플링해서 여러 번 경로를 얻은 후 각 상태의 액션쌍의 누적 보상 샘플링 값을 평균하여 상태 액션 가치 함수의 이제 추정치를 얻는 방식으로 이제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자면 몬테카를로 강화 학습에서 정책 평가를 위한 확률 사용, 그 가치 함수를 이제 비교적 잘 계산하고 싶다면 여러 개의 이제 서로 다른 샘플링 경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디 방법을 사용해서 확률적으로 액션을 선택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제 파이 엡실론 어떤 x를 이렇게 구하게 되는 식은 1 엡실론으로 이 정책을 실행하고 기존 정책을 실행하고 그 엡실론의 확률로 그 어떤 이제 균등 확률로 이제 랜덤 선택, 액션을 랜덤 선택하게 됩니다. 액션의 집합에서 이렇게 좀 변화를 줍니다. 어떤 이제 결정론적 정책, 어떤 정책 파이를 이제 원시 정책이라고 이제 부르고 A는 액션 집합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근데 이제 이게 최적의 액션이 계속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치 함수의 원시 정책은 을 최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이 그리디 정책에서 가장 최적의 액션이 선택될 확률은 다음과 같고 비최적 액션이 선택될 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이제 좀 당연한데 이게 이제 이 밑에 일이 발생할 확률이 2가 되고 이게 이제 균등 확률이기 때문에 이걸 곱해가지고 다음 거, 근데 이거 비최적 액션이 선택될 확률 중에서 이제 최적이 또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합산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 그리디 방법이 뒤에도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따라서 모든 액션이 선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차 샘플링은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샘플링 경로를 생성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몬테카를로 학습 정책평가 이후 개선 작업으로는 이제 그 가치함수 V, 상태 액션 가치함수 Q, 임의 원시 정책을 파이,
근데 이제 액션 변경 후 대응하는 정책을 파이프라임이라고 이제 부를 때, 이 엡실론 그리디 정책은 이제 엡실론 확률을 모든 액션에 똑같이 부여하기에,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딴 길로 세는 겁니다. 예, 이렇게 따라서 가치 함수의 원시 정책 프라임의 최대화에 대해 동일하게 동작이 바뀌는 조건은, 최대화에 대해 동작이 바뀌는 조건은 그 앞에 계속 계산했던 거와 동일합니다. 이게 그 X 상태에서 어떤 이제 액션 변경 후 대응하는 정책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의 그 상태, 그 어떤 이제 그 가치 함수가 이제 그 누적 함수보다 이게 개선이 되는 형태면 이게 동작이 바뀔 수 있다. 이를 이제 수도 코드를 이용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음 식은 이제 몬테카를로 학습 중에서도 동일 정책 알고리즘인데, 이 동일 정책 알고리즘은 같은 정책이 이제 평가받고 개선받는다는 뜻에서 동일 정책 알고리즘이라고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환경, 액션 공간, 그 다음에 초기의 상태, 그 다음에 단계수 t로 지정했을 때, 누적 평균 가치, 이 상태 액션 가치 함수, 이거는 0으로 이제 초기화되고, 그 다음에 그 상태 액션과 액션, 이 수치, 이게 몇 번 이게 실행됐는지가 0으로 두고, 그 다음에 이 X 상태에서 A 그 정책을 그 랜덤하게 선택, 이렇게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S번째 트레이스 이제 샘플이 진행되면서 아래와 같은 식이 반복되게 됩니다. 먼저 이제 환경에서 정책 파일을 실행해서 어떠한 경로를 쭉 생성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이제 T 단계, 이제 단계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단계별로 이제 이걸 계산해 보자면, 어떤 R은 이제 그 T 단계 이후의 보상이라 잡고, 이 상태 액션 이 누적 평균 이 가치 함수는 다음과 같이 이제 그 상태 액션이 얼마나 이제 개수가 이제 몇 회냐, 그거 플러스 1, 그 다음에 그 상태가 등장했던 횟수, 그 다음에 t 단계 이후의 보상 함수, 이 앞에 있는 이 횟수와 이 그 누적 평균을 곱한 값, 이거를 평균 내 가지고 다시 이거를 그 상태 액션 가치 함수 평균 보상을 이거를 갱신합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누적시키고, 계속 행동은 이제 카운트에서 계속 누적시켜서 이걸 계산하게 되고, 이 한 블럭이 이제 종료가 되면 모든 관측된 상태 X에 대해서 그 이 그리디 정책을 실행합니다. 그 어떠한 이제 정책은 이 가치 함수를 최대화하는 것이 결정된 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결정하고, 2에서 이제 랜덤하게 결정되는 거는 그 엡실론에 의해서 그 균일 확률로 랜덤하게 취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책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의 과정이 총 마무리돼서 어떠한 최적 결정이 반원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는 이제 동일 정책 몬테카를로 학습에 대해서, 이것의 정책 개선에 대해서 다음 내용이 진행됩니다. 이제 최종 선택한 것은 이 그리디 정책으로 이제 종료가 되는데, 정책 평가할 때만 이 그리디를 사용하고, 정책 개선 시에는 이제 원시 정책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좀 바꿔서 진행해 보고 싶다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 진행하기 위해서 일단 그 어떤 서로 다른 정책 파이와 그 다음에 파이 프라임으로 샘플 경로를 생성한다고 해봅시다. 두 정책의 차이는 각 상태 액션 쌍이 샘플링될 확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한데, 총 4가지입니다. 먼저 이제 함수 f의 확률 분포 p에서의 기대값은, 이건
당연히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이거 한 가지와 이제 확률 분포 P상의 샘플 이제 x1부터 xm을 통해 이제 f의 기대값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포 이제 q를 사용한다면 확률 분포 p에서 함수 f의 기대값은 이렇게 위에 있는 식인데 그냥 이렇게 그 q를 넣어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근데 이 표현된 식이 분포 q에서 이거의 기대값이므로 q의 샘플로 이제 봤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식이 된다 라는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근데 이 마지막 것이 중요한데 이 이제 사전시식 4의 내용을 통해 이제 얻을 수 있는 게 하나의 분포 샘플링 기반으로 다른 분포의 기대값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활용해서 다음 단계 두 번째 단계 정책 파이의 샘플 경로를 사용해서 정책 파이를 평가했던 동일 정책 알고리즘이 이제 누적 보상에 대한 기대값이므로 이제 이렇게까지 식 16.25로 표현이 됩니다. 이때 이제 RI가 RI 번째 경로상에서 상태 X에서 최종까지 가는 누적 보상의 의미였기에 이제 정책의 샘플 경로를 정책 파일을 평가하는 데 바꿔 사용하려면 누적 보상에 이렇게 가중치를 추가하게 됩니다. 이게 서로 다른 두 정책 간에 이제 이 가중치를 이렇게 추가해서 다음 식이 이렇게 변형됩니다. 그 다음에 이때 이제 그 위와 이제 이거 각각 이제 P로 표현된 이 식은 각각 두 개의 정책이 생성한 I 경로의 확률을 의미하며 정해진 이제 하나의 경로 이렇게 x1 이렇게 쭈루룩 해가지고 xt까지에 대해서 정책 파이가 해당 경로를 생성한 확률은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이거는 이제 위와는 이제 관련이 없는데 이거는 이제 어떠한 정책이 생성된 I 경로의 확률은 그 xi의 상태에서 액션 i를 선택할 확률 이거와 곱하기 이제 그 환경의 전이 확률의 곱시 이렇게 이 확률로 작동되는데 이게 이제 정책 파이가 어떠한 경로로 작동되는 확률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정책에서의 경로 생성 그것의 이제 비율이므로 위에서 이제 구했던 것을 그 다른 이제 정책 파이 프라임에서도 이제 계산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몬테카를로 학습 상위 정책 알고리즘의 이제 전체적인 수도 코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환경 E, 그 다음에 액션 공간 A, 그 다음에 초기 상태 X0, 그 다음에 정책 집행 단계수 T가 이제 주어졌을 때 위에는 이제 마찬가지 상태입니다. 앞에 이제 동일 정책값 이제 똑같이 돌아가는데 이제 이쪽 부분이 이제 바뀌었죠. 내용에서 S번째 이제 트레이스를 이제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E에서 환경에서 그 그리디 정책의 이제 그리디 정책을 사용해서 경로를 이제 생성 받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그 파이 i를 이제 각 i 번째마다 계산을 다시 하게 되는데 이 xi 스테이트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적 경로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갈 확률 이제 앞서서 나왔던 최적 확률을 선택할 확률 이런 그 확률 조건에서 그 xi 상태에서 a 번째 액션을 실행한다. 그 다음에 다른 경로로 샌다. 다른 랜덤하게 다르게 간다. 이게 이런 확률로 네, 이렇게 진행을 받아서 이제 확률을 받아서 이것을 이제 앞선 이렇게 이 그 경로 선택 확률 여기에다 이제 넣어서 보상 함수를 그 정책 비교할 수 있게 이렇게 계산이 다시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습니다. 이제 이 보상 함수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상태
상태 액션 가치 함수 이거 누적 평균을 다시 이렇게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 이게시 이제 다 계산된 게 끝나면 그것의 최대값을 어떠한 정책으로 출력받는다 라는 점이입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시간차 학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했던 모델풀이 학습 중에 두 번째 종류입니다. 이제 몬테카를로 강화학습 알고리즘은 경로 샘플링을 고려해서 정책을 계산하는 수법입니다. 이것은 근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적 프로그래밍에 기반한 정책 반복과 가치 반복 알고리즘은 각 정책을 한 단계 진행한 후 가치 함수에 대한 갱신을 통해서 어떠한 이제 반복을 줄이는 효율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시간차 학습 TD 알고리즘인데, 동적 프로그래밍과 몬테카를로의 방법의 아이디어를 결합한 효율적인 모델풀이 학습입니다. 몬테카를로의 아이디어 중 다음을 이용하고 변형해서 이렇게 시간차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몬테카를로 강학습 알고리즘의 본질은 여러 번 시도 후 평균을 구해서 기대 누적 보상에 근사로 두는 수법입니다. 이때 이제 하나의 완전한 경로 샘플링이 완성되고, 다시 이제 모든 상태 액션에 대해 갱신을 이제 그 포문을 통해서 이게 갱신이 진행돼 가지고 이제 점점 이제 최적 정책을 이제 찾아가게 되는 건데, 이러한 과정을 이제 인크리멘털하게 증분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렇게 16.29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는 어떠한 이제 이거 기준으로 보면 이 식은 이 다음과 같은데, 이제 상태 액션쌍에 대해 t개 샘플링에 기반해서 계산된 이제 가치 함수를 받고, 그 다음에 뒤에 게 이제 증분항입니다. 이게 다음을 의미하는데, 이게 그 뭐냐, 이제 현재 상태 t단계에서의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t 플러스 1 다음 이 상태로 주어졌을 때의 그 보상, 그것을 빼고 그것에 이제 그 하나 증가된 값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이게 이 다음 단계에 대한 이제 평균이 다시 계산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증분으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t 플러스 1분의 1 이 식을 개수로 이제 치환해서 쓰고 그 알파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알파를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갱신 단계의 길이 알파를 더 크게 하면 더 뒤쪽에 위치한 누적 보상을 강조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앞에 나온 16.3절 R 할인 누적 보상을 예로 들면, 그래서 그것을 예로 들어 동적 프로그램 방법을 이용해서 상태 액션 가치 함수를 표현하게 되면 그 해당 문제는 그냥 똑같이 16.30처럼 이렇게 그대로 이제 서술이 되고, 이거를 이제 증분 개념으로 아까 방법처럼 이제 그대로 받아오면 여기 보상값, 그 다음에 이게 이제 x 프라임은 한 단계 이전의 상태 x에서 액션 a를 실행한 후 전이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그 전이된 상태에서의 그 액션, 그것으로 나타난 가치, 그것에다 이 가치 함수, t단계 상태의 가치 함수, 이걸 통해서 이제 증분을 구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증분식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 쌀스학 알고리즘, 이 이제 위에서 이제 설명했던 증분식으로 이제 증분식의 고려를 하라는 이제 그 시간차 학습 알고리즘인데, 그것을 이제 수도 코드를 보면 어떤 이제 앞에는 이제 그 환경, 액션 공간, 초기 상태, 그 다음에 이거 아까 R 보상 할인 문제를 이제 예로 들었기 때문에 보상 할인, 그다음 갱신 길이 알파 이렇게 주어졌을 때 위에는 이제 똑같은 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단계를 보자면 우선은 액션 A를 실행해서 어떤 보상을 얻고, 그 다음 전이 상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액션은 그 변화된 전이된 상태에서 어떤 정책을 실행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이 5번, 6번은 이 그리디 정책으로 이렇게 등장해서 얻게 되는 함수입니다. 근데 이제 앞서서 이제 설명했듯이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서 이 전이된 다음 단계까지 이제 고려합니다. 지금 값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t 단계를 진행하는데 t 플러스 1 단계의 이제 상태 액션을 보고 그것을 이제 판단해서 이제 학습이 되는 거죠. 그게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이제 상태 액션 그 가치 함수를 결국 그 최대화하는 어떤 정책으로 갱신한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상태로 이동해주고 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갱신을 해서 그 정책을 출력하는 알고리즘이 바로 이제 이 시간차 학습의 살사 알고리즘입니다. 다음은 이제 Q러닝 알고리즘이 나오는데 이제 앞에 거를 이제 상위 정책 오프 폴리시 알고리즘으로 이제 수정한 게 Q러닝 알고리즘입니다. 앞에서와 이제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이쪽 부분입니다. 그 어떤 그 X 상태에서 그 액션을 구할 때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보상과 전이된 상태 이 환경에서 이게 이 그리디 정책을 사용해서 여기서 이제 그 보상과 전이된 상태를 구하게 되는 것이 앞에 이제 이 쌀사 알고리즘과의 차이입니다. 네, 나머지는 아마 그냥 일치하는 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5절 가치함수 금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치함수 근사의 등장 배경은 지금까지 강화학습 가업은 유한 상태 공간에서 진행되었고 각 상태는 이제 어떤 하나의 코드로 대신 지칭할 수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치함수는 하나의 배열로 표현이 가능했습니다. 허나 현실의 강화학습 과업에서 직면하는 상태 공간은 연속형이며 어떤 이제 그 무한계 상태가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강화학습을 진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간단한 상황을 고려해 가치함수를 이제 상태 선형함수식으로 변형해 보겠습니다. 어떤 이제 가치함수를 그 어떤 상태 벡터와 그 다음에 파라미터 벡터로 이루어진 값으로 전환합니다. 이때 가치함수는 그 유한 상태처럼 정확하게 각 상태 값을 기록할 수는 없으므로 여기서 이제 가치함수의 해를 구하는 것이 가치함수 근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먼저 이제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계속해서 이제 가치함수 금사 계산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위에 있는 식을 통해서 학습한 이제 가치함수가 최대한 실체 가치함수 v파이에 근사하게 하기 위해서 최소 제곱 오차 그 방법을 사용해서 근사 정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2는 그 정책 파이로부터 샘플링된 상태의 기대값입니다. 이게 이제 최소 제곱 오차 식을 이렇게 계산해서 기대값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 이제 그 가치함수를 이제 실제 함수에 이제 최대화하려면 이제 이런 표현되는 오차를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그 확인하기 위해서 그 세타로 이렇게 미분값으로 나눠서 이제 이렇게 변화량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를 이제 경사관법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제 적용된 이제 경사관법은 다음과 같이 어떤 이제 그 이제 값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그 세타가 점점 이렇게 갱신되는 이런 상태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세타로 미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밑에 있는 이 식 그대로를 어떠한 이제 단일 샘플에 대한 갱신 규칙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해서 되돌려받게 됩니다. 이 얻은 이제 갱신 규칙을 보면 여기 이제 그
어떤 이제 최적 가치 함수, 이게 이제 실제 가치 함수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실제 가치 함수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이제 변형을 통해서 16.36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x 프라임은 다음 상태고, 이제 x 프라임 x의 사용으로 이렇게 어떠한 순서가 들어가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증분식으로 이제 또 표현됐기 때문에 앞에서 나왔던 시간차 학습, 이 알고리즘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차 학습에서 정책을 얻기 위해서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t 단계상 상태 액션 가치 함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파라미터로 상태 액션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제 상태 액션 가치 함수를 받기 위해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에다 어떤 이제 먼저 이제 첫 번째 방법 1차원의 코드, 그러니까 x를 x 어떤 액션이 들어가게 이제 이걸 값을 이제 바꿔가지고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뭐 또 다른 방법으로는 0과 1을 사용해서 액션 선택에 대해 코딩을 진행해 어떤 이러한 벡터를 얻어서 이렇게 그 x를 치환한다고 합니다. 그 뭐 1은 해당 액션이 선택되었다, 약간 이런 의미로서 이렇게 또 상태 벡터와 액션을 이제 같이 넣는 그런 수법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결국에 이제 앞에서 이제 나왔던 것처럼 그대로 이제 대입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얻었고, 이 알고리즘은 이 앞에서 설명했던 시간차 학습 알고리즘과 일치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다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6.6장의 이미테이션 러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미테이션 러닝의 정의는 이제 이전까지는 이제 피드백 정보를 이용해서 몇 단계의 정책 결정 실행 후 누적되는 보상값을 사용해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에서 전문가의 정책 결정 과정 샘플을 획득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샘플들을 이용해서 학습에 적용시키는 기법이 이미테이션 러닝입니다. 마치 이는 머신러닝과 좀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책에선 총 두 가지의 이미테이션 기법이 소개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직접적 이미테이션 러닝, 전문가의 상태 액션을 직접적으로 모방하는 방법. 그다음 두 번째는 역강 학습, 보상 함수를 직접 설계하지 않고 전문가가 이제 제공한 샘플 데이터로서 보상 함수를 역추론해서 설계, 이제 학습하는 데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이제 직접적 이미테이션 러닝은 이제 강화학습 과업의 다단계 정책 결정 시에 큰 탐색 공간에서의 누적 보상에 기반해 학습하는 어려움을 해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책 결정 경로 데이터를 이제 전문가한테 얻었다고 가정할 때, 이 감마 i 값은 이제 어떠한 이제 i 번째 경로는 여기에 이제 상태와, 이게 한 i 번째 경로입니다. i 번째 경로는 이제 상태와 액션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ni는 i 경로 중에서 이제 전이된 횟수를 의미합니다. 이런 식의 이제 경로가 주어졌고, 이를 이용해서 지도학습법을 사용해서 전문가 정책 결정 경로 데이터에 맞는 전략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과정은 총 3단계입니다. 먼저 이제 상태 액션 쌍을 추출해서 데이터 집합으로 구성, 이런 식으로 이제 쌍으로 구성하면 이제 이런 이 상태를 특성으로 간주하고, 그 다음에 이 액션을 레이블로 잡아버려서 분류나 회귀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모델을 이렇게 학습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된 정책, 결국 이제 정책이 등장하는데, 정책 모델을 초기 정책으로 잡아서 이것들을 이제 그 변형하는 식으로 강학습을 진행하는데 이게 사용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역강화 학습입니다. 이는 전문가가 제공한 샘플 데이터로부터 강학습 훈련을 위한 보상 함수를 역추론하는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상태 공간 X, 액션 공간 A,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의 정책 결정 경로 데이터를 이미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책에서는 경로 데이터라고만 적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결국에 의미하는 바는 최적 정책을 관찰 가능하다, 이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활용 아이디어의 원리는 그 역광학습은 이제 에이전트가 샘플과 일치하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은 이제 어떤 보상함수를 잡았을 때 그 환경 중에 최적 정책을 찾는 것과 같고, 이는 이제 최적 정책이 생성한 경로가 샘플 데이터와 일치하는 것이다 라는 이제 이런 아이디어에서 이제 역초론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초론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보자면, 결국 이제 이 보상함수를 얻어내야 되는데, 그 상태 특성의 선형함수를 표현할 수 있게 보상함수를 다음과 같이 선형식으로 잡습니다. Rx는 그 WTX. 이는 이제 의미하는 바는 그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제 그 가치함수 찾아보면, 이거는 그 이렇게 그냥 P로 여기서는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이게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이거에다 그냥 여기 보상함수 식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다음과 같은 식을 받는데, 이 다음과 같은 식은 식 16.37, 이 내용은 이제 어떠한 이제 가중치들과 그것의 이제 상태 벡터 가중치 합의 기대값의 내적이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라는 의미고, 이 여기 있는 상태 벡터 가중치 합의 기대값을 다음과 같이 그 간소화해서 표현합니다. 다음과 같은 가치함수가 W 가중치와 이제 기대함수로 표현한 기대값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몬테카를로 방법에서 이전에 샘플링을 통해 기대값의 근사를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샘플 경로 데이터 집합이 이제 최적 정책의 샘플링으로 간주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각 샘플 경로상의 상태 가중치 합을 평균 내고, 그 이런 식으로 이제 별표 들어간 식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어떠한 이제 최적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이렇게 최적값을 이렇게 표기합니다. 이를 이용해 가지고 이 가치 함수를 작성하면 식 16.38이 당연히 성립하게 됩니다. 이 최적 그 상태값들의 기대값, 이게 이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이제 그 정책들인데, 이게 이제 전문가 최적 정책,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전문가 정책 이외의 다른 어떤 정책들. 당연히 이제 앞에 가치함수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이게 전문가 정책이 다른 어떤 정책보다 가장 잘 작동하는 이런 보상함수 안에 이제 이 가중치를 구하고 싶다.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 간극이 최소화되는 그 파이 정책 안에서의 가중치를 구하는 게 이제 이 가중치 최적 가중치다. 네. 그때 이제 이 가중치가 1보다는 작는 이 제한 조건은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뭐 검색을 해보니 훈련 도중에 값이 익스플로이드 하지 않게 하기 위한 1보다 작다는 제한, 이 추가로 이제 들어간다. 이런 식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보상함수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다시 한번 이제 그 반복적 수도 코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입력은 이제 환경 2, 그 다음에 이제 상태 공간 X, 그 다음에 액션 공간 A, 그 다음에 경로 데이터 세트 D가 주어졌을 때, 이제 과정은 그 앞선 똑같이 다음과 같은 식이 경로 중의 상태 가중치 합과 평균 벡터를 계산해 가지고 다음과 같은 식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은 랜덤 정책으로 초기 값을 지정하고, 이제 단계가 진행되면 그 T 단계에서 그 어떤 정책의 샘플 경로에서 계산한 상태 가중치 평균 벡터를 받고, 그 다음에 앞선 식처럼 이 조건에 대입해서 가장 최적화된 가중치를 얻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상함수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상태 공간, 액션 공간, 이 주어지는 이 환경에서의 그 최적 정책을 받아낸다. 그래서 이 보상함수를 이제 얻어내고 정책 파이 얻어내는 게 그 반복적 역광화 학습 알고리즘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